마드리드에서 북동쪽으로 길을 나섭니다. 이 땅은 마드리드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로 올라가는 길에 중세 장군의 석상이 서 있습니다. 알바르 파네스는 알폰소 6세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국왕을 도와 스페인 북부 지역을 평정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또한 스페인의 전설적인 영웅 엘시드의 오른팔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땅은 11세기경 기독교 세력이 이슬람을 물리치고 세워진 마을입니다. 마을을 둘러싼 성벽에 보데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포도주를 보관하는 와인 셀러입니다. 중세 시절 이 땅은 유명한 포도주 산지였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이 땅에는 이렇게 100여 개가 넘는 보데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벽에 시기가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 어린 대화는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를 이해하고 동지가 되는 데 기여한다는 글귀입니다. 이 시기는 리브로 데 부엔나모르라는 중세 시절 스페인 문학작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이 따가 유명한 것은 바로 이 책 선한 사랑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중세 시절 시인의 마을로 들어섭니다. 성문을 들어서면 저 멀리 중세 시절 성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광장은 마을 사람들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마요르 광장입니다. 그러나 이 광장은 종종 대사제의 광장으로 불리웁니다. 선한 사랑의 이야기를 집필한 시인은 바로 사제였습니다. 후안 루이스 사제는 1283년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석사제 대사제가 되어 이 지역 3개의 교회와 2개의 유대교 회당 그리고 1개의 이슬람 모스크를 관장했습니다. 당시 기독교 세력이 통치했던 이 마을에는 기독교인과 이슬람인 그리고 유대인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후안 루이스 사제는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시 기절 속에는 종종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칼라보서는 스페인어로 감옥을 의미합니다. 당시 스페인의 가톨릭을 총지휘했던 또레도의 대주교는 그의 이러한 자유분방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후안 루이스 대사제는 1337년부터 1350년까지 무려 13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위대한 문학작품 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바닥에 놓여진 항아리에 동전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나는 여행객들에게 대사제가 글을 쓸 수 있도록 돈을 넣어달라는 주문이 적혀 있습니다. 광장 한켠에 또 다른 식기가 적혀 있습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로 위대한 사랑을 잃고 작은 싸움으로 큰 화를 부르고 툭 던진 한마디가 주군에 대한 충성심을 잃게 하노니 오직 바르게 착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이다 라는 글귀입니다. 마을에 문학의 향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마요르 광장은 예전에 중세의 시장이 열렸던 장소입니다. 광장을 둘러싼 대부분의 건물은 당시 유대인 소유였습니다. 상제에 능한 유대인들은 당시 이 딸을 비롯해서 이 지역 인근에서 포도주와 양털 거래를 장악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대는 1492년 끝이 났습니다. 1492년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한 가톨릭 국왕 이사벨 여왕과 페르난도 2세는 유대인 추방령에 서명했습니다. 수백 년간 이 땅에 살아온 유대인들은 한순간에 포르투갈로 그리고 네덜란드로 길을 떠났습니다. 성벽에 올라서면 저 멀리 들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마을에서 제일 높은 언덕에는 무너진 성체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경기장은 중세 시절에 마상 경기를 벌이던 장소입니다. 지금도 매년 7월 첫 번째 토요일이 되면 수천 명의 관중들이 이곳에 모여듭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세 시절 복장 그대로 마을에 올라 창을 겨누고 상대편을 향해 달려갑니다. 길이 90m의 경기장은 한순간에 중세 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이 땅의 인구는 현재 3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만 해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의 모든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나마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언덕 위에 화분이 예쁘게 놓인 집이 보입니다. Casa de los Poetas, 베아트리스 라고스, 시인의 집입니다. 베아트리스 라고스는 미국의 여류 시인입니다. 그녀는 이 마을 이따와 중세의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1990년부터 97년까지 이 마을에 머물며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베아트리스 라고스는 2019년 미국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스페인어와 영어로 계속 시를 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베아트리스 라고스를 기립니다. 중세의 시와 현대의 시가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 저 멀리 올리브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1441년 지어진 베드로 성당이 형체만 남았습니다. 1936년부터 3년간 진행된 스페인 내란 당시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중세 시절 이 교회는 마을 귀족들의 관을 안치해둔 성당입니다. 발밑에 보이는 관의 주인은 페르난도 데 멘도사입니다. 그는 중세 시절 이 마을을 다스렸던 통치자였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닌 성당이 한순간 인간들의 전쟁으로 그 형체를 잃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지런히 벽에 좋은 시기를 새겨놓습니다. 리브로 데 부엔 아모르, 선한 사랑의 이야기가 곳곳에 펼쳐집니다. 조금 더 언덕을 오르면 세례요한 교회가 나타납니다. 13세기 아랍 색채가 듬뿍 들어있는 무대 아래 양식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인과 이슬람인 그리고 유대인이 공존했다는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교회도 스페인 내전의 흔적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져 내린 교회의 지붕은 2002년이 되어서야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등나무꽃이 화려하게 피었습니다. 하늘은 투명하리 많지 맑고 푸릅니다. 보라색 라일락꽃이 바람에 흩날립니다. 지붕과 종탑이 복구된 교회에서 은은하게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작은 마을에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성을 바라보며 사다리를 따라 마을을 내려갑니다. 비탈을 파서 지은 보데가 옆에 화가의 집이 서 있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올해 79이 되는 엔리케 할아버지는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혼자 사는 차고에 그림이 가득합니다. 그의 주제는 이따 마을입니다. 방금 전 지나온 세례요한 교회의 모습이 찬란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색감과 구도를 보여줍니다.
새벽에 이따마을, 황혼이 깃든 이따마을, 여러 시간에 걸친 마을의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벤치에서 쉬고 있는 마을 주민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6년 전 세상을 떠난 엔리케 할아버지의 부인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이 작품의 제목은 마드리드의 구두닦이입니다. 1960년대 마드리드에서 이름을 날렸던 집시 구두닦이의 모습입니다. 1945년생인 할아버지가 1966년 21살 때 그린 그림입니다. 향토 화가의 자부심이 묻어납니다. 엔리케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혼자 그림을 그립니다. 2명의 아들과 7명의 손자를 두었습니다. 손자들도 할아버지를 닮아 그림 실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부인이 떠나고 그는 매일 이곳에서 이따마을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이것보다 한참 북쪽의 레온지방 출신인 할아버지는 이제 이 마을을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할아버지는 여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프라이빗한 공간인 보데가를 보여주겠다고 선뜻 제안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정집에 작은 보데가를 보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보데가는 단단한 화강암을 깨서 만들었습니다. 보데가는 의외로 넓습니다. 이리저리 통로가 나 있고 곳곳에 와인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이 공간은 특별한 공간입니다. 엔리케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생각날 때면 이곳에 내려와서 와인을 마시며 그림을 바라봅니다. 할아버지도 10여 년 전에 심장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병이 아니라 꼭 한 잔의 포도주만 마십니다. 보데가, 와인, 그림, 노화가의 찬란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동굴은 사람들이 곡괭이로 바위를 깨서 만들어낸 인공적인 동굴입니다. 바위 벽면에 곡괭이 자국이 선명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그림을 배우던 17살 때 이 그림을 완성했다고 설명합니다. 할아버지가 와인을 모으기 시작한 것도 50년이 넘었습니다. 오래된 와인 중 일부는 이미 색이 바래고 맛이 변했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1000여 병이 넘는 와인들이 보데가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 와인의 주요 생산지였던 이따가 이제는 올리브밭으로 변한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100년 전에 비해 이따의 인구는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올리브에 비해 손이 많이 가는 와이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엔리케 할아버지는 벽 위에 핀 곰팡이를 가리키며 이 곰팡이가 와인 맛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동굴 하나를 파도 참으로 예술적으로 파내려갔습니다. 선이 곱습니다. 할아버지가 띠나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띠나아는 예전에 포도주를 저장해서 숙성하는 항아리입니다. 워낙 무겁고 커서 장인들이 직접 이곳에서 띠나아를 만들었습니다. 보데가와 와인에 대한 사랑이 묻어납니다. 할아버지가 선뜻 와인 한 병을 꺼내듭니다. 낯선 이에게 내어주는 선물입니다.
우연히 만난 외국인에게 보데가를 보여주고 와인을 선물합니다. 화가의 마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 따마을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이 와닿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건강하기를 바라면서 언덕을 내려옵니다. 부활절 휴가 기간, 벌써 꽃들이 가득 피었습니다. 봄은 보라색, 푸른색, 노란색으로 다가옵니다. 시청은 마이로 광장을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곳곳에 장식된 자그마한 조각들도 이 마을이 예술과 문학의 마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용한 마을 어디에도 스페인 내전의 흔적은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거리 곳곳 모퉁이마다 적힌 시계가 영혼을 정화합니다. 마요르 광장 대사제 광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후안 루이스 대사제의 선한 사랑의 이야기를 되새깁니다. 대사제는 1350년 글을 쓰다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시집은 수많은 후세 사람들에게 인생의 의미를 성찰하고 진정한 사랑을 찾도록 도와주는 교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봄 향기, 문학의 향기가 가득합니다.